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입니다. 자, 이번 이사부동산 대책 약 전국에 83만호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거복지 로드맵과 3기 신도시가 거의 한 127만호 정도가 있는데 합산해서 한 2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라는 대책이 나왔는데 과연 이렇게 공급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규 공급택지를 좀 지정을 할 텐데 앞으로 수도권 외 지역 공급택지가 약 한 26만 3천호 정도를 발표할 거고요. 그리고 이 도심 내에 있는 공급은 이미 한 57만 3천호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정지로 어느 정도 좀 윤곽은 보이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확실한 건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런 신규 공급 택지도 중요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도심 내의 공급 부족 현상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자, 한번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죠. 이 서울 도심 일대에 사실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자, 재개발 재건축, 민간이 주도하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겠다, 공공이 단독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재개발 재건축 도정법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개정이 될 것 같고요. 토지주들에게 이제 수익을 보장을 해서 현물 선납해가지고 토지를 수용받아서 그걸로 이제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겠다. 민간 주도 사업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겠다? 어느 누가 할까요? 어느 누가? 절대 이런 사유지 재산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뭐 10에서 30%의 수익을 보장할 거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뭐 절차 간소화 시키겠다. 이해관계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이런 정비 사업에서는. 그리고 심의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서 좀 절차를 간소화해서 통합 심의해가지고 빨리 진행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개선될 거다. 뭐 기존에 10년 넘었던 이런 정비 사업들 5년 이내에 단축시켜서 공급할 거다. 되냐 이겁니다. 과연 조합, 토지주들이,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것도 뒤에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시켜서 진행하겠다.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염두한 거죠.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될 경우를 조금 염두하고 이런 지역 일대를 좀 개발시키겠다. 좀 기대 심리를 굉장히 끌어올린 발표였습니다. 이런 상업시설들이 많이 있는 곳들이 이제 역세권 주변인데 인구 밀도도 굉장히 많이 낮게 되어 있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역세권 주변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빌딩들이 고밀도로 좀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층 주택단지들이 조금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지역 일대를 좀 개선시키겠다. 그래서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신설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거상업 고밀지구는 결국엔 뭐예요? 주상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용적률을 올려줄 거고 상업비율을 이제 좀 축소시키고 주거비율을 좀 많이 높이겠다. 그리고 주차장 의무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역세권 주변에 있는 집은 적게 갖고 있는 이런 다세대 주택 분들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죠. 다만 상가 소유자 분들이거나 아니면 빌딩, 이렇게 대지 면적 큰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요? 1세대 1주택 우선 공급권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형 빌딩 갖고 있는데 우선 공급권 한 장밖에 안 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지. 손해 아닙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장사 잘하고 있고 월세 따박따박 잘 받고 있는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동의율 얻기가 많이 힘들 거다. 특히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면적의 2분의 1 이상 또 얻어야 됩니다. 근데 다세대 주택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분을 적게 소유하고 있는 이런 다세대 주택 면적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면적보다 사실 상가나 아니면 대형 오피스, 빌딩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면적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런 분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그게 큰 관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거주의 목적이지 투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성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기존에 있는 2종 주거지역인 뭐 다세대나 이런 단독주택 소유하고 계신 분들 용적률 700% 올려주면 사업성 얼마나 크게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존의 집값보다 훨씬 더 높게 매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다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구역이 지정이 돼서 실거주 2년 이상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고, 대지면적 18제곱미터 이상은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실거주하지 않은 이상,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접근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공업 지역이 이제 산업 쇠퇴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영등포나 구로, 가산 뭐 이런 지역 일대를 주거산업 융합지구를 신설해서 용도 지역도 변경해 줄 거고, 뭐 건축 인센티브도 부여해 줄 거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울 거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아니 중공업 지역 일대에서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아니 저기 경기도 외곽 일대로 이전시켜 준대요. 그리고 그 일대에 우선 공급권 아파트 한 채 주겠다라는 겁니다. 서울 도심 일대에서 사업 운영을 잘하고 있고 거래처 분들이 이 주변일 텐데, 갑자기 외곽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우선 공급권 아파트 한 채 준다라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저층 노후지를 개선시키겠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상, 보통 재개발 지역 일대들 구역 지정하려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공공이 개입해서 노후지역 일대를 좀 개선시키겠다.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신설해서 용적률도 올려줄 거고,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하겠다. 기존의 2종지를 이제 3종으로 종상향 시켜줄 거고, 용적률도 120%까지 올려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제가 영상을 토대로 조금 얘기를 드릴 텐데, 지분을 작게 소유하고 계신 분들, 이 소유자분들은 사실 아파트 받는 게 가장 우선적이겠죠.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세 번째, 소규모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죠. 쉽게 얘기하면 가로주택 정비구역을 조금 더 개선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민간 자율 원칙으로 인해서 공공과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이 따로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이 따로 시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보다는 면적이 좀 작아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체가 면적이 작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전부 다 나홀로급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세권 소규모 5,000제곱미터 미만, 중공업지역 주변 5,000제곱미터 미만, 이런 지역 일대에서 소규모 재개발이라는 걸 또 신설을 해서 나홀로급 아파트, 이런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원하는 형태는 똑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비슷한 조건으로 진행시키겠다. 다만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와 공기업이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다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본인들끼리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구 호재 노후주거지를 좀 개선시키겠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신설을 해서 신축도 있고 뭐 오래된 주택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 일대도 같이 정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시재생이 사실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좀 도입시켜서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좀 확대시키겠다. 도시재생도 같이 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연계해서 아마 진행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이렇게 도심 내에 있는 공급을 이런 형식으로 지금 확대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된 겁니다. 과연 이렇게 도심 내 공급 부족 현상을 이런 공급 방안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이 중에서도 이제 재개발 쪽은 조금 진행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재건축은 진행 안 할 거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서는 역세권 주변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중공업 지역도 마찬가지고 저축 노후지 이런 지역 일대에서는 조금 찬성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인다. 소규모 정비사업 일대에서도 아마 진행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도심 내 공급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